자,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불리는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파르테논 신전,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 그리스 파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최근에 그리스 경제 위기, 그다음에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This is Sparta, 스파르타,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나라죠.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나라고 문화 강국으로도 알려져 있는 철학이 발달한 나라 그리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의 위치가 어디인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그리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스는 대륙으로 치면은 유럽 대륙에 속하죠. 유럽 대륙의 유명한 나라들, 이탈리아, 여기에 이탈리아가 있고요. 여기에 스페인이 있고요. 여기에 프랑스가 있고요. 영국, 그 다음에 독일, 이런 나라들이 유럽의 유명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는 유럽 대륙에 속하는데, 우리가 유럽 대륙 하면은 보통 뭐 요렇게 유럽 대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가 유럽 대륙이고, 이 유럽이라는 이름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가 됩니다. 요거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올림포스 12신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번개의 신 누구죠? 제우스가 있습니다. 이 제우스는 천하의 바람둥이지 않습니까? 이 제우스가 바람둥이기 때문에 여러 여자들을 건드리게 되는데, 특히 뭐 신들도 건드리고 인간들도 건드리고 그냥 막 족보 없이 건드립니다. 이 제우스가 만났던 여자들 가운데 에우로페라고 하는 여자가 또 있어요. 에우로페. 이 에우로페라고 하는 인물이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유럽의 지명이 유래가 되는 그 인물인데, 이 에우로페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페니키아의 공주라고 하는데, 페니키아가 어떤 민족이냐? 페니키아는 알파벳을 만든 그런 걸로 유명한 민족이기도 하고, 상업이 발달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주로 해안가에다가 도시들을 세웠는데, 나중에 로마와 진짜 한판 붙게 되는 로마의 숙명의 라이벌 카르타고가 바로 이 페니키아가 세운 도시 국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우스는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뭔 수를 써서라도 여자를 차지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에우로페를 차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이번에는 황소로 변신을 해서 에우로페를 납치하기 위해서 여기 크레타 섬이라고 있습니다. 크레타 섬. 이 크레타 섬까지 납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황소로 변신해서 에우로페를 납치해가지고 크레타 섬까지 데려가죠. 거기에서 에우로페는 제우스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제우스의 아들이 바로 미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미노스는 이 크레타 섬에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미노스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의 도움을 받게 되죠. 이 미노스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도움으로 크레타 섬을 장악을 하게 되고, 크레타 섬은 굉장히 융성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크레타 섬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냐면은 이 지역 일대를 다 장악한 문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한 문명을 크레타 문명 혹은 미노아 문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미노스의 이름을 따서 미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우로페라고 하는 이 유럽이 낳았던 아들 미노아가 이 유럽의 초기 중심지였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 신화와 역사가 어느 정도의 나름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잘 나가던 미노스 왕이 이 포세이돈의 심기를 굉장히 건드리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황소 사건인데, 포세이돈은 신화에서 보면은 완전 황소 홀릭입니다. 미노스가 애초에 크레타에서 권력을 차지할 때 포세이돈이 미노스를 도와줬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포세이돈이 자신에게 제물로 바칠 하얀 황소를 미노스에게 선물로 주면서 미노스의 포세이돈 백이 입증된 거였어요.
자, 그 뒤에 미노스는 다시 흰 황소를 포세인에게 반납,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게 사람 심리상 자기가 한번 가진 건 자기 거라고. 그래서 내가 가졌던 이 하얀 흰수가 갑자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쁜 거 한번 가지면 다시 주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되지도 않는 꼼수를 써가지고 이 포세이돈에게 다른 황소를 제물로 바쳤다가 이 포세이돈에게 딱 걸려가지고 굉장히 열받은 포세이돈이 미노스의 왕비 중에 파시파에라고 하는 왕비가 있는데 이 저주를 겁니다. 이 파시파에가 황소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저주를 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노스 왕의 왕비였던 파시파에는 황소와 사랑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반은 황소고 반은 인간인 그 유명한 미노스의 황소 미노타우루스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미노타우루스가 하도 미쳐 날뛰니까 이 미노스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 일명 미노타우루스의 궁을 만들어서 이 미노타우루스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요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이 미노타우루스가 불쌍하게 미로에 갇혀서 지중해를 바라보는 굉장히 안타까워 보이죠. 하지만 굉장히 난폭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괴물이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어찌됐건 간에 그리스는 이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의 위치가 유럽에서 동남쪽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나라인데 이게 초기에는 분명히 이 그리스가 이 유럽의 중심지였을 겁니다. 자, 왜냐? 그리스가 위치해 있는 곳이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통로가 만나는 그러한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는 상당히 중요한 통로 같은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는 사실 굉장히 바다를 많이 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섬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스가 끼고 있는 그 바다를 우리는 여기에 보이는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지중해의 뜻은 무엇이냐? 땅지자, 그 다음에 가운데 중자, 가운데의 중자. 그래서 땅 가운데 있는 그런 바다다라는 뜻이죠. 자, 지중해 라인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땅을 지금 기준으로 선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지금 제가 빗금 긋는 요게 지중해인데 정말로 이 땅들로 둘러싸인 바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쪽에 하나의 호수같이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때 이곳을 제패했던 로마 제국에게는 이 지중해가 어떻게 불렸느냐, 로마의 호수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중해를 끼고 있는 게 그리스고 이 그리스는 지중해 중에서도 동쪽 지중해, 그리고 이 그리스가 바로 앞에 끼고 있는 이쪽 바다는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에게해. 이 에게해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이름에서 유래가 됩니다. 에게해라는 유래가 됐던 인물은 아이게우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아이게우스. 여기에서 에게해의 이름이 유래가 됩니다. 이거 잠깐 이야기 들려드리면은 아이게우스는 도시국가였던 아테네, 여기 아테네가 있죠. 이 아테네의 왕이었습니다. 이 아이게우스가 아내가 4명이었는데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은 아이를 낳지를 못했고 정식 부인은 아니었지만 셋째 부인이었던 아이트라와는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아이트라와 가졌던 아들이 바로 테세우스입니다. 여러분들 테세우스는 들어봤죠? 이 테세우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셋째 부인이었지만 정식 부인이 아니었는 탓인지 결국 이 아이트라는 아이게우스와 이별을 하게 되고 이 아테네의 궁궐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게우스가 아이트라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요. 바위 밑에 자신이 신고 있던 샌들, 자신이 차고 있던 검을 숨겨 넣었는데 내 아들 테세우스가 커서 저 바위를 들 수 있게 되면은 바위 밑에 있는 샌들과 검을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테세우스는 어느 정도 커가지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바위를 들어 올리고 샌들과 검을 들고 이 아버지 아이게우스를 찾아간다는 그런 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아이게우스의 아들임을 인증을 하게 되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몽과 유리왕자 이야기. 원래 고대의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는 같은 소재가 신기하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은 분명 엄청 다른데 소재가 같은 걸 보면은 되게 신기하죠. 근데 여기서 막 갑자기 아테네는 고구려의 식민지였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곤란해요. 어쨌든 테세우스는 아버지와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이 크레타 섬이 갑자기 또 문제가 됩니다. 이 크레타 섬에 아까 누가 살고 있다 그랬었죠? 이 미노스가 살고 있다 그랬었죠? 이 미노스 왕이 아테네를 공격을 합니다. 미노스가 이 제우스에게 소원을 빌어서 나 아테네 공격할 건데 아테네한테 저주 좀 내려줘. 그래서 이 제우스가 아테네의 도시에 전염병이 돌게 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미노스는 아테네를 점령을 하게 되고 아테네는 이 크레타 섬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미노스가 요구했던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미노타우루스 있죠. 미노타우루스에게 바칠 인간 재물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이때 마침 우리의 영웅 아이게우스의 아들 이 테세우스가 내가 미노타우루스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자진해서 나갑니다. 이게 흔한 영웅의 스토리죠. 보통 영웅들은 다 관종이에요.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세우스가 나섭니다. 이 아버지였던 아이게우스는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을 줄 알고 엄청나게 슬퍼하면서 아들에게 미션을 주죠. 내가 너의 배에 검은색 돛을 달았는데 너가 만약 미노타우루스를 처치하고 오면은 이거를 흰 돛으로 바꿔라. 그럼 내가 안심을 하고 너가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주문을 해요. 이게 굉장히 실수였습니다. 왜 굉장히 실수냐? 테세우스가 가가지고 이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거든요. 무찌르고 돌아오는 와중에 여러 바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테세우스가 돌아올 때 깜빡하고 이 검은 돛을 흰 돛으로 바꾸는 거를 까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가죠. 이 아버지 아이게우스는 멀리서 이제 아들이 돌아오는 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배의 모습을 딱 보니까 돛이 어떤 색이야? 검은색이야. 그래서 너무 절망을 한 나머지 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의 앞바다, 아이게우스가 뛰어든 앞바다를 아이게우스의 이름을 따서 에게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다? 이 아이게우스의 실수, 네거티브한 생각. 왜 처음부터 흰 돛을 달았으면 테세우스가 그냥 깜빡했어도 그냥 흰 돛 갖고 왔을 텐데 괜히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네거티브한 생각.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면 처음부터 흰 돛을 달았겠지. 자, 이렇게 바다를 많이 끼고 있는 그리스. 그럼 그리스의 육지에는 뭐가 많냐? 여러분들 그리스의 육지에는 산이 많아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모로 우리나라에 있는 고구려와 비슷하죠. 고구려와 굉장히 비슷한데 고구려가 더 최악이에요. 왜냐? 이 그리스는 안에 산이 많지만 바다도 많잖아요. 물고기라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고구려는 초반에 바다도 없었어요. 그냥 레알 산 속에 살았습니다. 고구려의 레알산, 고구려의 초기 수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데 살면서 이제 물고기도 못 잡아 먹으니까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애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약탈을 해서 물고기를 먹었던 겁니다. 자, 게다가 고구려는 겁나게 추워요. 그리스는 그래도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가 뭐냐?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는 어때요?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온난 다습합니다. 이게 뭔 뜻이야? 여름에는 고온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건조하다. 겨울에는 그래도 좀 따뜻하다, 이 소리잖아요.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여름에 고온 다습, 더워 죽겠는데 습기도 많아, 짜증지수 올라가. 겨울에는 겁나 추워, 겁나 춥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더 악조건이라는 거. 하지만 그리스도 막 그렇게 좋은 조건은 사실은 아니에요. 진짜 좋은 조건은 중국 같은 거지. 평야가 막 이렇게 쫙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거, 그게 정말 좋은 조건인데, 자, 어쨌든 그래도 여기 그리스에는 평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4대 문명급의 엄청난 문명이 처음부터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았고, 자그마한 도시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 작은 도시 국가들을 우리는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폴리스는 경찰이 아니고요. 그리스의 작은 도시 국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폴리스가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데죠. 아테네가 전쟁과 지혜의 신이었던 아테나의 도시라는 뜻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아테네의 국민적인 영웅이 여기 보이는 테세우스, 이 미노타우루스를 때려잡은 테세우스, 지혜의 테세우스라고 한다면은 스파르타의 국민적 영웅은 누구냐? 여기 보이는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 왜냐? 헤라클레스 딱 봐도 겁나게 싸움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스파르타.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어떻게 보면은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가 모시는 영웅이 달랐던 겁니다. 자, 그래서 헤라클레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산골짜기로 나뉘어져 있었고 서로 방어하느라고 성도 쌓고 했지만 같은 언어를 쓰고 유대 관계를 다지기 위해 4년마다 올림피아 제전을 열었다고 하죠. 이 올림피아 제전이 바로 올림픽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트로이 전쟁이죠. 트로이는 여기 보이는 이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 트로이는 아주 강대국이었고, 아마 트로이 이쪽 지역에 히타이트라고 하는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트로이도 철기 문화를 가진 굉장히 강한 문명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청동기 문화가 발전을 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철기 문화를 가진 트로이가 청동기 문화를 가졌던 그리스보다 테크트리가 한 수 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신화에서는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의 결정으로 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 파리스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 파리스의 황금 사과 이야기입니다. 황금 사과를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세 명의 여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의 싸움에 파리스가 휘말린 것이죠. 누가 제일 아름답냐라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이 세 여신이 파리스에게 했는데, 뭐 거의 군대에서 선임한테 이유 없는 갈굼 당할 때나 듣는 고난이도 미션입니다. 누구를 골라도 욕먹어요. 심지어 이 세 명의 여신은 파리스가 자신을 선택하게 하려고 자신을 선택하면 줄 선물도 준비합니다. 근데 파리스는 결국에는 어떠한 여신을 선택을 하게 되냐? 아프로디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아프로디테를 선택을 했느냐? 아프로디테가 약속한 게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선물로 준다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 결국 파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 헬레네라고 하는 절세 미인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필 이 헬레네가 당시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미넬라우스의 부인, 즉 유부녀였던 거죠. 파리스는 스파르타의 왕비를 납치한 셈이 돼버렸고, 열받은 미넬라우스는 자신의 형인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가멤논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고, 여기에다가 불사의 영웅, 불사신의 몸을 가진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가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이 대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아킬레우스. 저는 아킬레우스를 그리스 로마 신화로 입문하고 영화 트로이로 입덕했습니다. 아킬레우스. 이 영화가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아킬레우스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브래드 피트입니다. 근데 이 당시 찍을 때 나이가 40대였다라는 거 믿기십니까? 이 브래드 피트는 이 영화에서 아킬레우스 그 자체였습니다. 이거 실합니까? 어쨌든 꼭 한번 보세요. 이 영화의 명대사는
트로이 최고의 명장이었던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에게 죽는 장면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트로이 전쟁에서 아킬레우스가 활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트로이를 함락시키지 못했고, 결국 그 유명한 오디세우스의 트로이 목마 작전으로 결국 그리스는 트로이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트로이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트로이에 관한 좋은 리뷰 영상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트로이 전쟁은 오랫동안 역사가들에게 신화나 전설로만 인식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트로이 유적지가 발굴되면서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트로이 목마가 실제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아마 위치상 봤을 때 이 그리스와 트로이가 에게해 일대의 무역권을 두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트로이 전쟁 이야기는 후대의 알렉산더 제국이나 로마 제국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아킬레우스의 후손이라면서 제2의 트로이 전쟁을 부르짖으며 페르시아를 정복을 했고, 로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로몰루스 또한 조상이 트로이의 영웅이었던 아이네아스라고 주장했죠. 로마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리스와 어찌 보면은 대등하게 싸웠던 트로이에서 찾았던 셈이고, 알렉산더는 전쟁의 명분으로 트로이 전쟁 그리고 그리스의 영광을 이용한 셈이죠. 정리해보면 신과 영웅들의 도시인 그리스, 그리고 유럽, 에게해 등과 같이 신화와 관련된 여러 지명들, 폴리스라는 개념,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였습니다.